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3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만날 내용은요. 우리 33번째 질문이네요. 예술 분야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민중의 노래 민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민요 하면 떠오르는 건 아리랑을 모두 다 떠올릴 것 같아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민요인데요. 자, 민요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 보겠습니다.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전해 내려오는 노래를 말한다. 민요의 뜻, 개념을 밝히고 있죠.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전해 내려온 노래. 자, 민요는 대부분 민중의 생활과 그들의 소박한 감정을 담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러니까 뭐 특정한 작가가 있어가지고 작사를 하고 뭐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들어서 나도 부르고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됐다는 거죠. 장단이나 짜임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로 후렴을 가지고 있어서 여럿이 부를 때는 독창으로 앞소리를 부르고 후렴은 다 같이 재창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독창의 반대 개념이 재창이죠. 독창은 혼자 부르는 거라면 재창은 여럿이 함께 부르는 건데 독창으로 앞소리를 하고 후렴은 재창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대요. 이 경우 후렴은 같은 노랫말과 선율이 반복된다. 반면에 앞소리의 노랫말과 선율은 독창으로 부르는 사람의 즉흥적인 해석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노랫말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뭐 같은 민요라고 하더라도 들을 때마다 좀 그 앞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바꿔서 부르니까요. 자, 여기까지 민요의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개념 특징과 함께 어떻게 부르는지, 그렇죠? 그래서 가창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민요에서 후렴은 매우 중요하다. 각 악곡의 정체성이 후렴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노래의 후렴구에서 자주 되풀이되는 노랫말이나 후렴구의 첫 부분에 나타나는 말을 따서 아리랑이나 닐리리아와 같이 노래의 제목으로 삼게 된다. 그러네. 아리랑이 왜 아리랑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 아리랑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죠. 닐리리아도 닐리리아 닐리리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민요는 크게 통속민요와 향토민요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민요의 종류입니다.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인데요. 자, 먼저 통속민요. 전문 음악가인 소리꾼들이 부르는 노래로 전국적으로 널리 전파되어 불린 노래이다. 대부분 감상을 위한 음악으로 연주되었으며, 그러니까 소리꾼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기 위한 거죠. 일정한 장단이 있고 한 번 만들어진 후에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식음과 같은 기교를 사용하여 화려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통속민요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반면, 벌써 반면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이런 뜻이죠. 반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향토민요는. 그렇다면 향토민요가 가지는 특징 가운데서 특징들인데 이것이 통속민요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반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음악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민중들이 생활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부르고 즐기는 자족적 성격의 노래이다. 스스로 넉넉하다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 향토민요라는 거죠. 대부분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것을 구비전승이라고 합니다. 한 번 만들어진 향토민요는 부르는 집단에 따라 계속 개작, 그러니까 고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변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달하는 사람의 어떤 그 취향이나 아니면 나는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뭐라고 했더라? 뭐 헷갈리면 또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다르게 전승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일정한 지역에서만 전승 가창된대요. 앞서 우리 그 통속민요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전승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지역적, 일정한 지역에서만 전승 가창된다. 또 지역적 특징이 매우 강하며 음악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가 많고 아무래도 뭐 민중들이 만들었고요. 게다가 이제 구비전승이 되려면 단순하고 소박해야 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가 쉽잖아요. 한 번 듣고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내가 어디 가서도 부르고 그래야 또 내가 부르는 걸 듣고 누군가가 듣고 또 쉽게 기억하고 또 어디 가서 부르고 이런 식으로 전승이 될 거란 말이죠.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딱 봐도 통속민요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향토민요입니다. 자, 향토민요는 일과 관련된 노동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지는 문단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향토민요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노동요는 여럿이 규칙적인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과정에서 부르기 때문에 주로 매기고 받는 방식으로 노래한다. 매기고 받는 방식은 독창으로 앞소리를 매기고 여럿이 후렴을 받으며 부르는 것을 말한다. 노동요를 비롯한 향토민요는 통속민요에 비해 앞소리와 후렴의 길이가 짧은 편에 속한다. 통속민요는 한 절 단위로 가사의 문학적 의미가 완결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향토민요는 고정적으로 되풀이되는 받는 소리에 구애되지 않고 매기는 소리의 노랫말이 여러 절에 걸쳐 의미가 길게 연결되거나 각 절의 노랫말이 내용상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속해서 향토민요의 특징인데 역시 통속민요는 이런데 향토민요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통속민요와의 차이점 중심으로 민요와의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민요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민요의 개념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민요를 통속민요와 향토민요로 나누어 중심,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글의 구조 보시면 민요의 가창 방식 나와 있죠. 민중 사이에 불려오던 노래이며 앞소리와 후렴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단에서 통속민요의 특징,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며 전국적으로 전파됐다면 이어서 향토민요는 일반 민중들이 즐겼고 일정한 지역 안에서 불렸으며 주로 노동요가 많고 매기고 받는 방식으로 가창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민요의 형식과 특징에 대한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 앞소리의 노랫말이 변형될 때가 있다고 했죠. 근데 기존에 없는 새로운 노랫말? 아니고 1문단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노랫말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재구성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노랫말. 그리고 창작이 아니고 부분적인 재구성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 자, 민요에 대한 건데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1, 2문단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냥 민요의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민요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민요는 이런 특징이 있다. 라는 거니까. 근데 이어지는 3문단부터 5문단을 보시면 이제 민요를 통속민요하고 향토민요로 나누어서 무엇 중심으로? 그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니까 비교와 대조의 방식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알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다 라는 내용의 형광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올까요? 그치, 수능 연결입니다. 자,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란 게 뭐냐? 글을 쓸 때 글쓴이가 질문을 던지며 글을 시작하는 방식을 말해요. 주로 화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거나 읽는 이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주로 글쓰기 전략이나 중심 화제를 다루는 방식을 물을 때 선택지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 전략이나 중심 화제를 다루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중심 화제를 다룰 때 글쓴이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음악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가 많다. 뭐가? 향토민요가. 왜 그럴까요? 자, 향토민요는 보면 대부분 굽이 전승됐다고 했어요. 민중들이 생활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부르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음악적으로 복잡해요. 화려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걸 잘 기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구비전승이 되려다 보니 그리고 이렇게 음악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하다 보니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부를 수 있었고 그래서 쉽게 구비전승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알맞은 것은 비전문가 집단이 되어 불렀으며 구전되는 경우, 구전, 구비전승 같은 말입니다.
많았기 때문이다가 가장 알맞죠. 뭐 후렴에 강조하고 관계가 없고요. 비교적 어린 나이 사람들이 주로 즐겼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창작자들이 자신의 음악적 실력을 내세운 데가 아니고 민중들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넓은 지역의 유통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일정한 지역에서만 전승가창되어 지역적인 특징이 매우 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또 잘못됐죠. 자, 이어지는 문제 봅시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민요를 이해한 내용 그랬어요. 보기의 민요는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속민요, 향토민요 보여주면서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특징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통속민요, 향토민요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한 부분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겠죠. 아울러서 앞부분에서 민요의 특징 설명한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해서 일단 맞는 걸 찾으면 답은 5번이에요. 자, 나는 향토민요는 감상보다는 일정한 기능을 가진 노래라고 볼 수 있겠군. 지금 보면 논 매는 소리 이래요. 그러니까 논을 맬 때 불렀던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이렇게 뭐 어떤 작업할 때 불렀던 노래니까 일정한 기능을 가진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왜 틀렸나? 가의 후렴은 독창으로, 나의 후렴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렀겠군. 그러는데 통속민요나 향토민요나 모두 후렴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렀다, 재창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틀렸고 가는 나와 달리 앞소리의 노랫말을 변형하여 부를 수 있었겠군 이랬는데 앞소리의 노랫말을 변형하여 부르는 것은 역시 모든 민요의 공통점입니다. 가만, 통속민요만 그런 건 아닌 거죠. 자, 가는 나보다 지역적 특성이 많이 담겨 있다. 지역적으로 전승이 된 것은 향토민요죠. 통속민요는 전국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나보다라고 하는 설명에서 잘못했죠. 지역적 특성이 많이 담겨 있는 건 나거든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나는 가에 비해 화려한 기교를 통해 연주되었다라고 하는데 화려한 기교는 통속민요의 특징이죠. 그래서 나의 특징이 아니라 가의 특징이라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찾는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맥상 A와 같은 의미, A는 말한다인데, 자,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전해 내려오는 노래를 말한다. 그런 노래를 뜻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때 말하다는 일정한 의미나 뜻을 나타내 보이다.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뜻한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찾으면 답은 5번이에요. 이 표지판은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말하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뜻이므로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죠. 자, 그럼 나머지 말하다는 무슨 뜻일까? 사람들은 흔히 내 글을 관념적이라고 말한다. 내 글을 관념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때 말하다는 평하거나 논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어서 힘센 걸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때 말하다는 확인 강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세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면 우리 아버지야 한 거죠. 또는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반 반장은 다른 학급에도 시험 날짜를 말해주러 갔다. 시험 날짜라는 어떤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다라는 뜻이고요. 동생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남의 물건 훔치지 마 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뭐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말리는 뜻으로 타이르거나 꾸짖다 라는 뜻의 말하다입니다. 자, 낱말이 가진 문맥적 의미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다양한 의미를 따로따로 알아두기보다는 이렇게 예문으로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자, 한 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요는 누구의 삶이 반영된 노래일까요? 민, 백성이란 뜻이죠. 이렇게 민중의 삶이 반영된 노래로 이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죠. 구전의 방식으로 전해졌으며 전파된 지역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통속민요 그리고 향토민요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어서 우리의 어휘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의 뜻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대중문화의 이 속도, 전하여 퍼뜨리는 속도, 전하여 퍼뜨리다, 전파라고 합니다.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회원 자격을 졸업생의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한, 졸업생에 제한했다. 졸업생에 한정했다. 한정입니다. 제한하여 정하다. 사소한 일에 너무 얽매이면 큰일을 못해. 큰일을 그르치게 돼. 거리끼거나 얽매임, 구애라고 합니다. 그 찻집에는 감미로운 클래식의 이것이 흐르고 있어요.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 클래식의 흐름, 음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선율이라고 하죠. 선율입니다. 자, 이어서
좀 더 어휘력 키워볼까요?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글에서도 어휘가 나왔었는데요. 자, 그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다 라는 뜻. 자족입니다. 자족. 자존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존은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대회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존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죠. 자,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애국가를 독창한 걸까요? 재창한 걸까요? 지금 여럿이서 노래를 불렀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여럿이 동시에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 가락을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노래하는 것을 재창이라고 합니다. 독창은 홀로 독자예요. 그래서 혼자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고요. 자, 원작은 전하지 않고 후손에 의해 이렇게 된 작품만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데 그건 지금 전하진 않아요. 그럼 후손에 의해서 고쳐진 작품들만 전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작품이나 원고 따위를 고쳐 다시 짓는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개작입니다. 고쳐서 다시 짓는다. 창작은 뭐냐면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작이 있는데 이건 지금은 전하지 않고 후손에 의해서 고쳐진 것만 전하게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작이라는 말이 알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